밥 한 끼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로 꾸미고 옷으로 감출 수 있지만 식탁 앞에서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계산대 앞에서의 작은 행동까지. 이 짧은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가 묻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긴 시간을 두는 것보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알기 위해 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습관과 태도는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과 성격의 흔적이기에 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상대방의 성격과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밥상머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진심으로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그렇기에 식사 자리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 하나하나가 단순한 매너를 넘어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먼저 먹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식사 속에 어떤 삶의 지혜가 숨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몇 해 전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분야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이니 차 한 잔으로는 서로를 알기 어렵겠다 싶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인사를 나누던 순간 문득 어렸을 적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그날 저녁 내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 한 사람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손님이 기다리는데.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5분이 더 지나자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서서히 무거워졌고 종업원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작은 기다림조차 참지 못하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급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모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작은 기다림조차 참지 못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믿을 만할까요? 그 순간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또 다른 불편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 중 하나가 우리가 요청한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맛도 비슷했고 바꿔달라고 하면 될 정도의 작은 차이였죠. 그런데 그는 종업원을 불러 세워 반말 섞인 투로 제대로 좀 하라니까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종업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어 넘겼지만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누구나 점잖을 수 있습니다. 상사 앞에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가식 없는 본심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종업원, 택시기사, 청소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이분들은 고객에게 맞서기 어려운 입장에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날 저는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만나서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편해지면 본 모습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대 앞에서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식사 내내 큰 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가 막상 계산 이야기가 나오자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는 듯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결국 가장 조용하던 사람이 지갑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금액을 혼자서 말입니다. 돈 문제는 민감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 명이서 식사할 때 계산하는 순간의 묘한 긴장감 말입니다. 누구는 먼저 나서고 누구는 뒤로 물러서고 이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물론 경제적 사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다음에 꼭 자신이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당연하다는 듯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산대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돈 문제에서도 이런 태도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본인 입맛대로 음식만 가득 시켜놓고 절반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겼습니다. 많으면 남기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안에는 절제나 감사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아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 있을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유통업체가 옮기고 요리사가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또한 음식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쉽게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적당히 식혀서 깔끔하게 먹는 사람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상대방이 베푸는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심지어 게임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함께 있는 사람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더욱 황당했던 건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 국물을 흘려 옆 사람 옷에 튀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어요. 아, 미안이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같아 보여도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서운함으로 오래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숟가락질 하나, 대화에 임하는 태도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식사 자리가 이렇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 사람과 꼭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출장길에서 만난 분인데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음식이 나왔을 때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물을 따라주시는 종업원에게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억지스럽거나 과한 게 아니라 평소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도 상대방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할게요라고 먼저 나서시면서도 상대방이 사양하면 그럼 다음엔 제가 꼭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게 주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큰 소리로 식사하는 게 맛있게 먹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은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 덕목이거든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식사만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실수하는 것과 항상 그런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할까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다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급해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둘째, 서비스 직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문할 때, 음식을 받을 때,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셋째,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혼자서만 말하는지, 상대방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는지, 핸드폰은 자주 보는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넷째, 음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적당량을 시키는지,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기지는 않는지 보세요. 다섯째, 계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나서는지, 뒤로 물러나는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안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포인트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죠.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쁜 날에는 조급해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먼저 내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되 다음 기회에는 꼭 제가 내려고 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식사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짧은 식사였지만 그 자리에서 배운 건 분명했습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 계산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음식을 소홀히 대하는 습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보다 휴대폰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진심 어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 한다면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먼저 밥을 함께해 보시길 권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거창한 성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한 끼 식사 속에 담긴 작은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삶의 결이고 앞으로 이어질 관계의 무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